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호흡 자용은 꽤나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가 숨을 안 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누구나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무호흡을 해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아는데요. 중간 정도 넘어가면 호흡에 대한 욕구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우, 숨 쉬고 싶다. 더 참는 순간 이 순간은 짜이찌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냅다 머리 들고 얼른 호흡을 해버린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실제 호흡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뇌에서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하니 주인님 숨 한번 쉬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신호이죠. 특별히 몸에 문제가 없거나 뇌졸중 환자가 아닌 이상 경고의 메시지를 한 차례 무시해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흡을 참는 능력이 늘수록 우리는 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굳이 오른팔에 한 번씩 호흡하러 머리를 드는 행동은 자세를 무너뜨리기에 딱 좋은데요. 우리 신체에서는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머리만 물속에 집어넣어 있으면 가장 빠른 수영은 물론 안정감 있는 수영을 완성시킵니다.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호흡하러 머리가 나와야 하며 그 순간 다리가 가라앉거나 몸의 균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숙인 무호흡 자용은 향후 자세의 교정은 물론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선수는 무호흡 자용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출발 전에 이산화탄소를 빼고 산소를 최대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들 필요가 없으니 좌우 팔의 균형이 좋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니 오른쪽 어깨를 놀리면 유독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호흡으로 가서 그대로 플립턴 때려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기서 쉬어가는 공간인데 저 선수는 추진력을 받기 위해 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도착했는데요. 과연 도착해서 얼마나 거친 호흡을 내실까요? 이게 뭔가요? 이게 선수의 넘사벽 스펙인가요? 분명 쉬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호흡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는 것은 아닐지 괜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도착하면 쉬어도 됩니다. 우리는 님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인간 돌고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5m를 넘어 시원하게 100m 찍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 자, 이 정도면 지금부터 25m 완주해야 하는 초회원님들은 기죽어입니다. 자, 지금부터 초급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25m 무호흡 자용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어디서 멈추는지 확인을 하라. 무호흡 자용은 호흡을 하지 않고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흡에 대한 욕구가 찾아오면 호흡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호흡을 했던 나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25m를 완주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초급 자용에서는 꽤나 난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중간에 멈춘 자리가 3분의 2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잘했다가 다음에 다시 도전했을 때 그 지점보다 조금 더 넘어가보자 라는 신념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나라면 언제든 기분 좋은 마인드로 도전할 수 있겠죠. 둘째, 글라이딩을 길게 하라. 글라이딩이 짧고 팔을 여러 번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호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는 글라이딩을 한국어로 풀이하면 미끄러지다 인데요. 몸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동작이 나와야 팔을 천천히 돌리면서 우리 호흡을 최대한 아끼게 됩니다. 자용을 할 때 가장 많은 힘을 쓰는 구간은 물속 잡아당기기, 즉 물을 잡아서 뒤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앞으로 길게 뻗는 글라이딩을 통해 평소 팔을 30번 돌려서 도착해야 할 거리를 20번에서 25번만 돌려서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형을 할 때 물과 싸우려고 자꾸 덤비면 호흡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 물과 협상을 잘하여 나의 몸을 잘 미끄러지도록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우리의 심폐지구력이 고마고마하다면 물을 잡아내는 능력에 따라 무호흡 자용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물 잡는 기술도 좋고 심폐지구력도 베스트라면 그냥 선수 되는 것이죠. 셋째,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무호흡 자용을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집 가스레인지 불을 내가 끄고 왔었나? 이대로 쭉 가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면 웃자지? 그때는 바로 튀어 올라가자. 그래, 지금이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호흡 자용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싶다는 욕구 역시 뇌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주인님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일어나셔요 하고 뇌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경고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평생 숨을 참으면서 무엇인가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겁은 누구나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무호흡 자용을 통해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거리를 갔을 때 호흡에 대한 욕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만큼은 그 느낌을 알면서도 더 나아가보자 라는 마인드이죠.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호흡 욕구는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하게 할수록 뇌에서는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는 법이죠. 무호흡 자용은 생각은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생각을 하든 말든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그까이 그 대충 해도 25m는 편안하게 가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대충 해도 무호흡 자용 완주하는 날이 오겠죠. 넷째, 발차기를 아껴라. 무호흡 자용의 최대적은 발차기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발차기에 많은 힘을 쓰게 되어 머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용할 때 다리는 다른 근육의 부위보다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발차기의 힘을 아끼며 어깨 롤링과 글라이딩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에 대한 욕구를 줄이기 위해 발차기를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발차기를 아끼면 다리가 가라앉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등과 허벅지로 물을 정확히 누르는 임팩트가 필요한 시기이죠. 만약 발차기를 아끼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진작에 있었다면 무호흡 자용 25m를 힘들지 않게 완주했을 겁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길게 뻗는 글라이딩 상에서 팔과 상체를 조금 더 물속 깊이 넣어 봅니다. 전문 용어로 다운스위프라고 표현하죠. 상체를 물속에 넣으면서 하체를 자연스럽게 띄우는 원리입니다. 아, 회원님 거기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공정하게 벽 앞에서 출발하셔야 되죠. 몰래 더 앞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회원님, 그래서 벽 앞에서 다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돌핀킥을 줄여라. 우리는 출발할 때 벽의 추진력을 120% 활용해야 됩니다. 벽을 강하게 차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물 밖에서의 움직임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물의 저항을 줄이게 됩니다. 무호흡 자용할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평소 자용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물속에서 돌핀킥을 충분히 하여 약 8에서 10m 지점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호흡 자용 25m가 완주가 목적이라면요, 물속 돌핀킥을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속 돌핀킥은 물의 저항을 줄이고 최대 속도로 이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과 호흡을 많이 요구하게 되죠. 내가 무호흡 자용으로 25m 가는 게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벽을 차고 조금 기다린 뒤에 돌핀킥을 차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이 같은 경우 벽을 밀고 바로 돌핀킥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밀고 나가면요, 우리의 몸은 어차피 빠른 속도로 유지가 됩니다. 벽을 밀고 바로 돌핀킥을 차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돌핀킥을 5번 차지 말고 2에서 3번만 차는 것이 호흡을 아끼는데 유리합니다. 돌핀킥은 많이 찰수록 분명 속도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호흡에 대한 욕구가 빠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적당히 2, 3회가 좋습니다. 오늘은 무호흡 자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호흡을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숨을 참고 25m 이동하라고 하면 먼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전략 5가지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무호흡 자용은 분명 지금보다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디서 멈추는지 확인하라. 호흡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점에서 오는지 명확히 알아야 다음에 다시 도전할 때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정신력으로 가려고 참다 보면 이승과 이별할 수 있기에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글라이딩을 길게 하라. 앞으로 뻗는 글라이딩이 길어질수록 팔이 돌아가는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호흡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셋째,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아질수록 호흡에 대한 욕구는 심해지는 법이죠. 꼭 생각을 해야 된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 생각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더해 봅니다. 넷째, 다리를 아껴라. 선수들은 다리를 세게 차거나 살살 차거나 상관없이 25m로 무호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급 회원들은 다리를 강하게 차면 금방 지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을 빨리 물 밖으로 들게 됩니다. 다리를 살살 차면서 호흡을 아끼는 스타일로 가봅시다. 다섯 번째, 돌핀킥을 아껴라. 벽을 밀고 난 뒤 물속에서 쉘이 돌핀킥을 죽어라 차면 호흡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벽을 밀고 차분히 2초 정도 기다리는 뒤 돌핀킥을 2, 3회 정도 하고 물 밖으로 나온 뒤 무호흡 자용을 하면 어느새 충분히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 처음이 어렵지 적응을 하게 되면 25m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